아이고 아이고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네요. 다시. 오늘은 할로윈을 맞이해서 하솜이 들려주는 아주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들. 오늘은 이제 총 3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1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폴리탄 괴담, 그리고 지식인 괴담 같은 도시전설 괴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한동안 되게 약간 이거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송년식당에서 하겠다 했었는데 제가 못하고 여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바다거북 스프입니다. 이분은 바다거북 스프고요. 시간을 보고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임인 그 슈퍼마켓 시뮬레이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공포 특집으로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요. 저는 아직 조금 마음의 준비가 덜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공포 썰로 아마 만나보자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공포 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파스타 계단 아니야. 나폴리탄 계담이야.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채팅에 참여도 중요합니다. 다른 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다거북 스프 할 때 여러분들의 채팅이 또 많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으스스한 괴담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제가 한번 아주 무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고요. 이거는 지식인 괴담인데 아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삑삑거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짜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제 지식인의 어느 날 올라온 글입니다. 시체가 썩어서 딱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리나요? 조건은 뒤뜰입니다. 흙이 축축한 상태이죠. 시체가 썩어서 딱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릴까요? 라고 지식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을 본 사람들은 댓글은 너 살인하고 뒤뜰에 묻었구나 라고 댓글이 달릴 정도로 아주 약간 좀 소름 돋는, 이거를 도대체 왜 지식인에 올렸을까? 여러분, 자기가 살해해서 뒤뜰에 묻은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 질문을 올렸을까? 라는 글을 이제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댓글이 달리고 이 글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름. 그 다음에 요거는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라조 육사이.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제 지식인의 라조 육사이라고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조육 이사일을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라조육 이사이 이 말이 굉장히 저 생소한 단어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괴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바로 1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답변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답변이 뭐라고 달렸냐면요. 아이고. 라조육 이사이는 김이남이나 생주, 프리랜서 등등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 환갑 때 식사 자리에서도 했었고 결석 김이남에도 했었고요.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이사이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팬인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생업체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느낌 자체가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분더덕이 없이 깔끔하게 전달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사연도 작가분의 손을 거쳐서 더 매끄럽게 다듬어지고요. 디펜스 분들도 다들 공중파, 지상파 경력자분들만 계셔서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라조육 이사이를 계획할 때면 항상 그곳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이트 가셔서 둘러보세요. 다양한 옵션 상품들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요. 저는 이사이 할 때마다 전화 음성 서비스는 꼭 합니다. 디펜스는 사연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 목소리도 넣으면 좀 더 알찬 느낌이 들고 라조육기만 CMD 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인신매매나 식인 요런 게 조금 유행처럼 많이 나오던 때여서 이게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여자친구가 날 것으로 거래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라조육 이사이를 해볼까 한다. 이게 인육 거래를 해볼까 한다. 그래서 이제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 인육 가공도 잘 하는 친구, 그리고 BGM, B가 왼쪽 다리, G가 귀, M이 내장, 약간 그런 식으로 인육 거래를 이제 하는 곳을 여러 곳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이사이 육조라 라는 이게 라조육 이사이를 거꾸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주생이 이주된 여자아이를 구하고 있다 라는 해석으로도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된 여자아이를 인육을 구한다 라는 그런 암호글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얄미운 로고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그 귀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지식인에 올라왔습니다. 약간 무섭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여러 가지 나폴리탄 괴담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제가 이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골든 오크 캠프 가본 사람 있어? 여기서 좀 멀긴 하지만 거기 갔다 온 지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곳이 제대로 기억은 안 나거든? 근데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골든 오크 캠프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시간주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야. 10살에서 13살이면 참가할 수 있어. 난 10살 때부터 3년 내내 참가했지만 며칠 전에 생각해보니 뭘 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 친구도 사귀고 공작실에서 놀기도 하고 밤에는 선생님이 무서운 얘기도 해주고 그런 재밌었던 것들 있잖아. 봄에 대청소를 하다가 스키디에 처박아 놨던 어릴 적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를 발견했어. 3년 전에 처박아 둔 거였지. 메달이랑 성적표, 학교 사진 뭐 그런 게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골든 오크 캠프라고 적힌 파일이 있는 거야. 뭐 그냥 사진이나 잔뜩 있겠지 싶었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있더라고. 팜플렛들, 선생님들 얘기, 그리고 골든오크 주인의 서명이 적힌 작은 종이. 그래, 캠프 규칙이었어. 첫째 주에 나눠줬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좀 물얼룩이 지긴 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는 있었어. 밑에 적어줄 건데 진짜 존나 이상해.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줘.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고 좀 무서우니까. 읽어줄게. 골든 오크 캠프에 오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규칙만 따라주면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1. 언제나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이번 주엔 그들이 선생님이자 리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친구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서워 말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2. 다른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새 친구를 사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규칙이랍니다. 3. 하이킹을 할 땐 길을 벗어나 돌아다니지 마세요. 주의를 끄는 게 있어도 말이에요. 미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깐요. 4. 음식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접시를 깨끗이 비우세요. 알러지나 종교 때문에 특별한 식단이 필요하다면 주방장한테 말하면 돼요. 맞춤 식단을 만들어줄 테니깐요. 5. 음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혼란스럽고 흥분할 수 있고 누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6. 미술센터 물감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7. 어두워진 뒤엔 나가지 마세요. 볼 일이 급하면 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밖에서 누가 이름을 부르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친구 목소리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8. 소등된 뒤에 갇히게 되면 곧장 식당으로 가세요. 주방장이 아무 말 않고 보살펴 줄 겁니다. 겁내지 말고 가세요. 만일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다시 말하지만 뒤 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으세요. 9. 골든 오크 캠프는 모든 배경의 친구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장신구, 십자가, 다윗의 별, 오망성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 서적은 반입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서적은 캠프에 머무르는 일주일간 브람시의 사무실에 보관될 겁니다. 밀폐 금고에 보관될 테니 도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0. 만일 도난이 걱정되는 물품이 있다면 캠프에 들어올 때 제출하세요. 상기의 금고에 같이 보관될 겁니다. 11. 숲속에서 기도는 삼가주세요. 숭고한 기분이 드는 장소인 건 압니다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들을 수 있으니 무엇이 들을 수 있으니 밖에선 어떤 종류의 신에게도 기도해선 안 됩니다. 말 목장은 즐거운 곳이지만 그건 규칙을 따랐을 때 얘기입니다. 조용히 주의 깊게 말에 주의하면서 행동하세요. 13. 만일 어떤 이유로 밖에 나왔는데 식당을 찾을 수도 없고 식당을 찾을 수 없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목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들이 놀라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말들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14. 활동 도중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이름과 방을 물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는 경우,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 이름을 답하지 못하는 경우, 말을 돌리고 역으로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 16, 19 혹은 21번 방에서 지낸다고 할 경우엔 즉시 대화를 끝내고 선생님께 자기 그룹에 미아가 있다고 하세요. 선생님들이 활동을 종료하고 당신을 식당으로 데려다주고 주방장이 상황이 무사히 종료될 때까지 돌봐줄 겁니다. 15.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아에게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래의 장소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상기한 번호의 방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 목장, 습지, 미술실 및 공작실은 가면 안 됩니다.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사라졌다면 즉시 선생님께 알리세요. 미아가 되기 전에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8. 뭔가 이상하다면 17. 뭔가 이상하다면 아주 사소하게라도 그렇게 느낀다면 선생님께 알리세요. 18. 더 이상 선생님을 못 믿겠다고 생각하면 주방장에게 말하세요. 19. 그럼 즐겁게 지내세요. 라고 합니다. 뭔가 소름 돋지 않나요? 약간 그 규칙,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인데 굉장히 약간 소름 돋는 내용의 약간 그 규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보면서 저런 규칙? 저런 규칙이 있다고? 나폴리탄 계담 좋아하세요? 일망일망님 안녕. 지금 공포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서 소름 돋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나폴리탄 괴담을 제가 지금 하나를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리탄 괴담이 도대체 약간 뭐냐라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이제 요 나폴리탄 괴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폴리탄 괴담에 대한 설명조차도 나폴리탄 괴담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일본식 스파게티인 나폴리탄에서 따온 건데요. 나폴리탄은 토마토 소스 대신 케첩으로 만든 경양식 스파게티 같은 느낌으로 일본에서는 정말 유명한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는 숲에서 길을 잃었다. 밤이 되어 배도 고파졌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가게를 찾아냈다.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이상한 이름의 가게다. 나는 인기 메뉴인 나폴리탄을 주문한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온다. 나는 먹는다. 어쩐지 이상하다. 짜다. 이상하게 짜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점장님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나폴리탄이 또 나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나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이 가게의 이름은 여기는 어떤 레스토랑, 인기 메뉴는 나폴리탄. 요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이게 나폴리탄 괴담의 약간 시초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왜 나폴리탄 괴담의 시초 같은 느낌이냐? 이제 나폴리탄은 토마토 소스 대신 케첩으로 만들어낸 경양식 스파게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결말을 약간 추측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약간 나폴리탄 메뉴가 유명하다길래 시켰는데 알고 보니 로 끝나서 사실 나폴리탄은 스파게티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라는 걸 약간 상상하게 만드는 무서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자 이어지는 약간 이런 거에 이어지는 느낌이 바다거북 스프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거북 스프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나폴리탄 괴담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방탈출 카페의 주의사항입니다. 하선 방탈출 카페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절대 겁먹지 마세요. 소품들은 파손하지 말아주세요. 1번 소품들은 파손하지 말아주세요. 2번 시체 방에선 꼭 2명 이상씩 있어야 합니다. 3번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아무키나 막 누르시면 안 됩니다. 4번 갑자기 불이 꺼진다면 가만히 서 있으세요. 5번 그리고 CCTV를 절대 의식하지 마세요. 요런 여기까지가 이 내용의 끝입니다. 약간 뭐지? 싶으면서도 왜 시체방에선 꼭 2명씩 있어야 할까? 시체가 있는 방? 헉,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조금 유명한 건데 야간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야간 근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직장은 시간당 $10 50센트의 임금을 제공하며 예상 근무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구내를 매일 여러 차례 둘러보고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후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그 장소에서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만진다면 그들에게 말하거나 접근하려 하지 마세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당국에게 연락하세요.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그 장소를 빠져나와 알려드리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미술관의 마네킹이 밤새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네킹을 움직이거나 조작하지 마세요. 오전 2시 27분에서 3시 48분 사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보안 시스템을 통해 박물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거나 조사하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문이 잠겨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대 역사에 전시된 석관은 밤에도 여러 번 확인을 받아주세요. 열려있는 것 같으면 닫고서 밀봉합니다. 무언가가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 손등 등으로 비추지 마세요. 석관이 열리면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깁니다. 아침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박물관의 한 구역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신속하게 전시장들을 오가야 합니다.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나는 방향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을 좋습니다.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전 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원하실 때 현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3층에서는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삼가세요. 어떤 경우에도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2층은 원격 모니터링은 되므로 밤에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하실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무시하세요.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건물을 나가셔서 알려드리는 번호로 전화하세요. 이 직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아치우드 박물관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합니다. 뭔가 귀신이 엄청 많을 것 같은 박물관 아닌가요? 탈리님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매뉴얼인데 소름 돋는 매뉴얼 이런 게 좀 나폴리 괴담의 약간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서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실 조금 더 있긴 한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 호텔입니다. 호텔 스타라이트에서 머물기 위한 규칙. 저희 호텔은 10시 이후에는 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즉시 프런트 데스크에 보고합니다. 문을 3번 이상 두드리지 않는 한 열지 마세요. 복도에서 배회하는 아이가 보이면 즉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깁니다. 다음 15분이 지날 때까지 방을 떠나지 마세요. 객실 내에 악취가 나는 경우 즉시 프런트에 보고하세요. 223호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저희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직원 매뉴얼입니다. 1. 사람 없는 게 확실한 객실은 노크하지 말 것. 2. 복도의 불은 3번 이상 껐다 켰다 하지 말 것. 3. 침대 밑에 물건을 두지 말 것. 4. 거울 앞에 물건을 두지 말 것. 5. 8층 이상인 층에는 손님이 없을 땐 커튼을 전부 쳐둘 것. 6. 문틈에 물건을 끼워두지 말 것. 7. 창문 바로 밖이 담장인 객실은 한 명인 손님을 묵게 하지 말 것. 8. 손님이 사람이 못 찾을 만한 곳에 숨겨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면 소각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호텔 규칙이 이렇습니다. 무서워. 귀신 호텔이야.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무서운 부금을 틀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무서우라고. 근데 내가 이거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나 이러고 방송 끝나고 나 못 자면 어떡해? 나 무서워. 읽는 내가 무서워. 어떡해. 내가 읽으면서 무서워. 어떡해. 나 이따 잠 못 자는 거 아니겠지? 24시간 방송이요? 왜? 왜? 자, 하나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왕십리역은 좀 넓은 편이야. 중앙선에서 5호선 가는 길은 더 멀고 밤에 아무도 없으면 꽤 무서운 편인데, 일단 내리면 최대한 빨리 지하로 내려가. 밖에 있지 말고. 그 시간이면 가게도 다 닫는데 열린 게 딱 하나 있거든? 그냥 바로 지하로 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 화장실은 최대한 참고. 여기까지요. 뭔가 왕십리역에서 좀 뭔가가 튀어나와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 물 좀 마시고. 일단 요런 나풀린 단 괴담이 있다. 무섭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러빗 레스토랑 직원용 매뉴얼. 유서 깊은 러빗 레스토랑에 일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적힌 매뉴얼을 배부해드립니다. 이 매뉴얼은 신입에게 단 한 번만 지급되니 분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러빗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주방, 홀, 관리직으로 나뉩니다. 만약 처리 담당직 직원을 만난다면 당신의 직원 카드를 보여주시고 신입임을 밝히십시오.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2. 주방은 매장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홀의 좌석은 1번부터 43번까지 존재합니다. 44번 좌석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면 주문서를 폐기하고 관리직 직원에게 보고하십시오. 그 주문은 여러분들의 담당이 아닙니다. 3번.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월급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월급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됩니다. 통장에 러빗 레스토랑의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그 돈을 모두 인출해 검은 봉투에 넣고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두십시오. 해소 조치가 끝날 때까지 돈을 건드리지 마세요. 4. 손님이 붉은 가죽으로 된 메뉴판을 들고 있다면 즉시 갈색, 일반 메뉴판으로 바꿔주십시오. 손님에게 그 메뉴판은 예전 것이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손님이 그 메뉴판의 메뉴를 이미 주문하셨다면 관리직 직원에게 알리고 손님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5. 노란색 구두를 신은 손님이 2층에 예약을 했다고 찾아오시면 눈을 감고 10초를 세십시오. 손님은 금방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떠나실 겁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2층이 없습니다. 6. 마감 시간 때 갑자기 모두가 잠들고 본인 혼자만 깨어있다면 관리실로 들어가 아침 오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먼저 문을 열지 말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7. 주방은 안전을 위해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주방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마감 전까지는 자물쇠를 풀지 마십시오. 주방 직원은 주방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8번. 우리 레스토랑은 직원과 기본 1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레스토랑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9. 퇴사 시에는 자신의 사물함을 깨끗이 비운 뒤 퇴소서에 간단히 작성해 관리직 직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퇴사서에 어떤 질문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빈칸 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보는 우리 레스토랑에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매뉴얼 종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분실했을 시 바로 관리직 직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미보고 시의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매뉴얼은 식재료 창고 옆 처리 담당 직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귀중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러빗 레스토랑에 일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귀신 레스토랑인데 일반 사람들도 받는 거지. 으아. 무섭죠? 아 근데 내가 지금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약간 그 실감이 나게 읽었는지 모르겠어. 재밌으신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코 막힌 게 더 무섭다고?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읽고 나폴리탄 계담 하나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거북 스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다거북 스포는요, 제가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맞춰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채팅창 참여가 조금 필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만 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하시더라도 채팅으로 조금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 물 한 번만 먹고.
목소리가 잘 어울려? 진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해볼게. 약 20여 년 전 그 회사에는 몇 가지 규칙 같은 게 있었어. 이 규칙을 알려줄게. 1번. 오전 10시 이후에 회의실 조명과 난방기구 켜기. 회의실에 10시 이전에 들어가지 말 것. 2번. 퇴근 전에 화장실 환풍기 끄기. 환풍기만 끄고 조명은 켜둘 것. 3번. 택배, 정수기, 사무실 청소 아주머니 등 방문객 응대. 방문객이 노크하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고 땡땡입니다 라고 하면 네 잠시만요 하고 3초 뒤에 문을 열어주기. 그게 우리 회사의 규칙이었어. 어느 날 갓 입사한 막내가 일요일에 전화가 와서는 아, 저 혹시 지금 어디세요? 라고 하길래 혹시 혼자 출근하는지 물어보는가 싶어서 지금 집이다. 오늘 나는 출근 안 한다. 아, 땡땡 대리님은 갈 거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막내가 울먹이면서 그럼 밖에서 문 열어달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대리님이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 열려있으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계속 아, 아니 그렇게 무서워서 전화했다고 횡설수설 계속 얘기하길래 달랬는데 마침 다른 팀원이 출근하는 소리가 났대. 그래서 그 팀원이랑 통화하고 좀 달래줘라, 퇴근시켜라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출근해서 제대로 무슨 일인지 들어보는데 일요일이라서 외부인이 올 일이 없는데 누가 사무실을 노크를 했대. 그래서 오늘 출근하기로 한 사람인 줄 알고 땡땡 대리님? 이라고 물어보니까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막내가 문 열려있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길래 대리님? 했더니 문 건너에서 나 대리님 아닌데? 이러면서 킬킬댔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부장님이 다음부터는 꼭 무조건 누구세요? 라고 먼저 하라고 지시하셨어. 뭔가 좀 캥기긴 했는데 더 묻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했고 암묵적으로 사내에서는 저 규칙을 더 엄청 꼼꼼하게 지켰었대.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팀장님이 그 부장님한테 부장님, 저 규칙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1번 규칙 뭐였죠? 오전 10시 이후에 회의실 조명과 난방기구 켜기. 회의실에 10시 이전에 들어가지 말 것. 이 1번 규칙은 10시 이전에 들어가면 창밖으로 누군가 떨어지는 환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대. 2번 퇴근 전에 화장실 환풍기 끄기. 환풍기만 끄고 조명은 켜둘 것. 이 2번은 화장실에 불을 끄면 누가 대걸레로 바닥을 밀어놓은 것처럼 그냥 바닥이 물에 흥건했대. 그리고 3번 택배, 정수기, 사무실 청소 아주머니 등 방문객 응대. 방문객이 노크를 하면 누구세요? 라고 먼저 말을 하고 땡땡입니다 라고 하면 네 잠시만요 하고 3초 뒤에 문을 열어주기. 이거는 막내가 겪은 것처럼 문 밖에서 대화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꼭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 그거는 무시해라 라고 했대. 무서워. 그 누구세요가 약간 그건가 봐.
대답을 안 하면 그냥 상대를 하지 말라. 무서워. 실제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규칙이었대요. 무섭지 않나요? 실제면 진짜 실제로 회사에서 있었던 규칙이래요. 무서워. 그러면 이제 바다거북 스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거북 스프. 이거는 약간 퀴즈 같은 느낌, 퀴즈 같은데 퀴즈가 아니지 퀴즈인데 약간 스무고개 같은데 퀴즈인 느낌인 거고 약간 무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바다거북 스프가 진짜 약간 그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다 잘려 있고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 약간의 그 질문에 살을 좀 붙여서 힌트식으로 조금 말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 주세요. A는 집에서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A는 식탁에 올라온 식재료들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다. 왜 그랬을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약간 스무고개처럼 물어봐 주시고 제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왜 A가 새파랗게 질렸을까?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A는 집에서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식탁에 올라온 식재료들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뚜둥. 왜 새파랗게 질렸을까? 신체가 있었나요? 아니요, 신체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식재료들만 있었습니다. 음식 재료들만 있었습니다. 왜 근데 음식 재료들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을까요? 액체가 있었나요? 거기에 뭐가 올라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가 그러니까 음식 재료가 올라가져 있었기 때문에 겁에 질린 겁니다. 그게 무슨 음식 재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재료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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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힌트. 다시 읽어드릴게요. A가 집에서 애기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식탁에 올라가 있는 식재료를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왜일까요? A가 어른일 수도 있죠. A가 어른인 거겠죠? A는 집에서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A는 어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중에 발견을 한 게 식탁 위에 있는 식재료들이에요. 뭘까요? 약간 잘 생각하면 약간 쉬워. 맞아, 숨바꼭질이 메인이야. 맞아. 뭘까요? 뭘까요? 한 번 더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A가 술래입니다. A가 술래예요. A가 집에서 아이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고 A가 술래입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식탁에 올라온 식재료를 보고 놀랐어요. 뭘까요? 뭘까? 자, 진짜 모르겠으면 정답 알려드릴게요. 진짜 모르겠어? 알려줄까? 아니면 알 것 같아. 아니면 한번가나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줄게. 뭘까? 모르겠나요? 알려드릴까요? 정답? 정답 알려드릴까요? 모르겠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가 식재료일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되게 약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렵게 꼬아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안 죽었을 수도 있어. 그냥 A가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애가 뭘 한 거 같은데. 맞아요. 애가 뭘 했어요. 애가 뭘 했어. 뭘 했을까? 애가 뭔가를 했어. 다 왔어. 가은님 다 왔어. 동물이랑 관련 없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땡! 땡땡땡땡땡땡.
뭘까요? 자, 이제 다른 질문도 해야 되니까 약간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자, A가 집에서 숨바꼭질을 아이랑 하고 있었는데 A가 술래 역할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를 찾아도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식탁에 올라온 식재료를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예요. 자신의 아이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요. 근데 아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리고 주방을 딱 봤는데 식탁에 식재료들이 꺼내져 있어. 그래서 짜! 맞아요. 자, 정답은요. 한참 동안 아이를 찾아도 아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냉장고에 있어야 할 식재료가 식탁에 꺼내져 있는 걸 보고 자신의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걸 깨달으면서 새파랗게 질린 것입니다. 약간 쉬운 듯 어렵죠? 되게 쉬운데 어렵지?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거? 안 쉬워? 맞아. 진짜 더 쉬운 거 그러면. 이게 실제 사례야? 진짜? 그건 몰랐어. 자, A씨는 산장에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장 벽면에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A는 사진 속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놀다가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A씨는 벽면을 보고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뭐야? 자, 여기서 사진은 생각보다 좀 큰 사진이었어요. 힌트를 드리면 벽에 붙어있던 사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장 벽면에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A는 사진 속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놀다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A씨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지? 왜 기절했을까? 그림에 지금 같이 온 사람 있나? 아니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가서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림 아닙니다. 그림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놀다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A씨는 벽을 다시 봤고요. 벽면을 다시 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관련이 있지 않아요.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진이 조금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밤에 봤을 때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밤에 봤을 때는 이런 거구나? 아침에 보니까 이런 거였어? 한 느낌?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아, 다 떠먹여줬다 진짜. 이거 나 진짜 다 떠먹였다. 이거 나 다 얘기했다. 이 정도면 진짜 다 얘기했다. 아니, 맞출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로. 이게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느낌이야. 밤에 봤을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 그냥 사람들 구경하면서 놀다가 자고 일어났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이거였다고? 야! 기절. 뭘까요? 빨리 맞춰봐.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사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진일 수도 있고 사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느낌입니다. 사진인가? 움직인다기보다는 다음날 아침에 무언가를 보고 밤에 본 거와 달랐기 때문에 놀란 거 같아요. 뭔가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야. 밤에 봤을 때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지. 낮에 보니까. 어때? 이제 좀 알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진짜 다 떠먹였는데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정말로? 알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 이제 더 이상 줄 수 있는 힌트가 없어. 자, 정답은 알고 보니까 사진이 아니고 벽면에 있었던 사진들은 사진이 아니고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씨가 사진 속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놀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본 게 사진이 아니라 창문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사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창문 밖에 있었던 귀신들인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무섭지? 약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이거랑 비슷해요. 미술관 신입 경비원 A씨는 야근을 하고 불을 끈 뒤에 퇴근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미술관 신입 경비원 A씨는 야근을 하면서 한 그림의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끈 뒤 퇴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경비원 A씨가 출근을 한 뒤에 바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가의 그림 액자를 분실했다. 허거거.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아까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 히히. 아까랑 진짜 비슷해. 불을 끄고 출퇴근, 불을 끄고 퇴근, 출근하니 헉. 그거보다 그림 액자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 맞추기 쉬울 거야. 그림 액자를 봤어. 야근하면서.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사표를 냈어. 아까 그 산장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 뭘까? 안에 뭐가 있거나 움직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야. 진짜 아까 그 문제, 아까 그 산장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잘 생각해봐. 그거랑 거의 똑같아. 그 산장 문제랑 거의 똑같아. 야근하면서 그림 액자를 봤어요. 다음날 출근한 액자, 그 다음날 출근한 A씨가 사직서를 썼습니다. 불을 끄고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했던 게 맞긴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왜 하고 사표를 썼을까? 그림이 사람 그림인가요? 그거는 안 적혀 있어요. 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바뀌었나? 땡!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그 문제랑 진짜 똑같아. 자, 정답은요. A가 야근을 하면서 한 그림 액자를 봤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A씨가 그 액자를 다시 보려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액자가 아닌 창문이었습니다. 그게 창문이었다는 것을 A씨가 깨닫고 소름이 돋아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액자인 줄 알고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똑같다고. 똑같은 문제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 미술관이 4번 문제고 그게 8번 문제야. 내가 말했잖아. 계속 비슷한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는데? 똑같은 문제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액자에서 뭔가를 봤겠지? 액자 그림에서 뭔가를 봤는데, 사실 비어있으면은 그게 그림 액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거기 안에 뭔가가 있었으니까 그림 액자구나 했는데, 창문이었네?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내가 본 건 설마 아 무서워 하고 그만 둔 거겠지?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폴레 괴담이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해. 그리고 몇 분 후 그 주차장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약간 여기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그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있잖아요. 그 외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약간 그런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른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남자가 주차장에서 그 야외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이에게 놀고 있던 아이한테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해 라고 말을 하고 그 남자가 그 주차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른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까요? 싱크홀 땡! 싱크홀 땡이야 땡. 싱크홀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야. 위험해. 거기 있으면 너 위험해. 힌트 줬다. 거기 놀고 있으면 위험해. 네 얼굴이 위험해는. 야, 이거 약간 문제를 맞힐 생각은 없고 약간 들이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야. 아니 근데 이거 나 약간 보고 소름 돋았어. 이 정답 보고 진짜 약간 나는 좀 소름이었어. 뭐? 주차장이 어디일까도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야외 주차장이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외 주차장이고, 그 아이가 있던 자리에서 그 남자가 죽었어요.
원래 이게 문제가 진짜 힌트를 안 주거든?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남자가 죽었어. 응, 그 남자가.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말을 했던 그 남자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사실 약간 바다거북 스프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 근데 내가 지금 힌트를 줘가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약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그것도 약간 힌트야. 내가 만들어준 힌트야. 사실 원래 질문에는 그 내용 없어. 내가 여러분들 맞추기 쉬우라고 만들어준 힌트야. 그러니까 잘 맞춰와. 애가 뭘 하진 않았어. 오히려 그 남자가 뭔가를 했어. 어때? 어때? 이제 맞출 수 있겠지? 이제 맞출 수 있겠지? 애가 뭔가를 하진 않았어. 그 남자가 했어. 맞출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어때 어때? 어려워? 정답은요.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이제 아무 힌트 안 주고 원래 문제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해.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가 문제예요. 근데 내가 바꿔서 일부러 쉽게 얘기해 준 거야. 이거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요. 한 남자가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해. 그 말의 뜻은 미리 죽기 전에 아이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내가 떨어질 때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자살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섭죠?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이거 할 때. 약간 그 다른 것보다 아이한테 경고한 거. 내가 떨어질 때 너 거기 있으면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는 거에 약간 소름 돋았어. 같은 주차장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지.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 옥상 올라가기 전에 아래에서 이제 말을 한 거지. 너 거기 있으면 위험해. 비켜. 나와 있어.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그 자리로 떨어져 죽은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다거북 스프였습니다. 옥상에. 그래서 내가 몇 분,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몇 분으로 바꿔서 얘기했잖아. 몇 초라고 안 했잖아. 나 이제 일부러 몇 분이라고 바꿨잖아. 바꿔서 얘기했잖아. 이씨. 아무튼 여기까지 약간 간단한 약간 간단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본 그거고요.